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전 시댁에 첫 인사를 다녀온 뒤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다들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시기였기에 하나둘씩 예비 시댁에 인사를 다녀온 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마치 품평회를 열듯 토론까지 벌이곤 했어요. 제가 카페로 들어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유나가 제게 물었어요. 서연아, 어땠어? 처음 가서 분위기만 봐도 그 집안이 어떤 줄 딱 알 수 있거든. 글쎄, 한 번 뵈서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시부모님 정말 좋아 보이시더라고. 처음에는 누구나 다 잘해주지.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이상해지는 게 시어머니라는 존재잖아. 거기다 넌 지금 시어머니 걱정을 할 때가 아니야. 시어머니 걱정을 할 때가 아니라니. 제가 유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유나가 답답하다는 듯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얘가 이렇게 순진하다니까? 생각해봐라. 네 예비 시댁에 시누이만 3명이라며? 거기다 네 남친은 막내고. 그렇긴 하지.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 답답아. 시집살이의 기본 공식이 있거든? 그 공식엔 항상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존재를 해. 뭐? 시집살이 공식? 그런 게 어딨어. 난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구만. 네가 이래서 순진하다는 소리 듣는 거야. 암튼 말 끊지 말고 잘 들어봐. 시누이가 많은 집은 그 모든 사달이 시누이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시누이라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시어머니 옆에 딱 달라붙어서는 며느리가 뭘 어쨌다느니 저쨌다느니 없는 말도 막 지어내고 그런다니까. 이게 처음에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리던 시어머니도 나중에는 점점 시누이들 말을 믿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시집살이의 기본 공식이라고 하는 거고. 설마 없는 말을 지어내긴 왜 지어내겠어.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제가 불만스레 유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한동안 가만히 듣고만 있던 민서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사실 그 의견에는 나도 동의하는 바야. 우리 시누이도 상상을 초월하거든. 무슨 관종도 아니고 가족들이 나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아주 쌩 난리를 치거든. 그러면서 시어머니한테 허구한 날 내 뒷담화를 하고 있고 말이야. 뭐? 그 정도야? 그래. 난 세상의 모든 시누이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 민서가 너스레를 떨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는데요. 제가 민서에게 조용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민서야, 너도 친정감에 시누이면서 무슨 그런 말이 있어. 혹시 너도 네 올케 언니한테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난 아니거든. 암튼 예비 시누이가 3명씩이나 있다는 건 진짜 최악이다. 한마디로 네 남친 최악의 신랑감이다 그 말이야. 유나 민서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시누이들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몇 번이나 말을 해봤지만 그저 고개를 가로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인사날 봤던 시누이들은 다들 좋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물론 약간은 차가운 듯 해 보이는 모습이 없지 않았지만 그냥 느낌적으로 시시콜콜 귀찮게 하진 않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얼마 뒤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많은 우려를 했던 것과는 다르게 결혼 준비 내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는데요. 시종일관 양가 가족들이 양보하는 모습이었기에 순탄하게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일체 상관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응원해주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며 제게 몇 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결혼식 날 친구 유나가 시누이들을 훑어보더니 말을 했거든요. 내가 보니 시누이들 기가 어마어마하게 세 보인다. 시누이 셋이 나란히 서 있는데 아주 끔찍하더라. 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이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시댁 가족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나 지금 니들 아파트 앞인데 문 앞에다 반찬 좀 두고 갈 테니까 퇴근하고 냉장고에 넣어두렴.
반찬이요? 전화하지 그러셨어요. 저희가 퇴근 후에 가지러 가도 되는데, 아님 주말에 들러도 되고요. 너 좋아하는 간장게장이야. 하자마자 바로 가지고 왔다. 나야 종일 집에 있는데 한간 내가 오는 게 낫지 않겠니? 암튼 문 앞에 두고 갈 테니까 퇴근하고 와서 바로 냉장고에 넣어두렴. 간장게장이요? 와, 진짜 먹고 싶었는데. 감사해요, 어머님. 근데 날씨가 따뜻한데 그냥 밖에 두면 상하지 않을까요?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뭐? 나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네, 그거 그냥 뒀다가 상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간장게장만 있으면 밥 두 공기도 앉은 자리에서 뚝딱 하는데 상해서 그냥 버리면 아깝잖아요. 제가 시어머님께 간장게장을 냉장고에 넣어둘 것을 부탁드리고 있었는데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예, 네 큰 시누이가 그러는데 며느리 집 비밀번호는 알려고 하지도 말고 가르쳐준다고 해도 절대 싫다고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어. 너도 알다시피 네 큰 시누이가 보통 얘기가 아니잖니. 난 괜히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네가 넣어두렴. 어머님,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안 된대도 나중에 네 큰 시누이 알게 되면 지잡듯 할 텐데. 라며 시어머님이 껄끄럽다는 듯이 말끝을 흐리고 있었지만 제가 괜찮다고 안심을 시켜드리고는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어요. 그날 집에 갔더니 냉장고 안에 간장게장이 잔뜩 들어있었고 남편과 둘이서 맛있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 뒤에도 시어머님은 종종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딱히 불편한 것도 없었기에 시어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말았는데요. 얼마 뒤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도 역시나 시어머님이 반찬을 가져다 주신다면서 우리 집에 찾아오신 모양인데요. 하필이면 셋째 시누이랑 같이 왔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동안 습관처럼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셨던 시어머님이 역시나 아무렇지도 않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는데요. 같이 따라온 셋째 시누이가 눈까지 동그랗게 뜨고는 시어머님께 물었다네요. 엄마, 설마 비밀번호 알고 있는 거야? 그제서야 실수한 것을 안 시어머님이 흠칫 놀란 채 셋째 시누이 눈치만 보다가 말을 했다네요. 저기, 그게 내가 알려달라고 했던 게 아니고 네 올케가 반찬을 냉장고에 넣고 가라고 굳이 알려주지 뭐니. 난 싫다고 분명히 몇 번이나 말했어. 엄마, 며느리 집 비밀번호를 막 누르고 들어가는 건 진짜 잘못된 거야. 만약 나 같았으면 난리 쳤을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니, 난 분명히 싫다고 했다니까. 시어머님이 계속해서 그게 아니라고 했지만 셋째 시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믿지를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결국 셋째 시누이가 다른 시누이들에게 그 사실을 다 알리게 되었고 다음날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우리까지 시댁에 불려가서 죄인 마냥 잔소리를 들어야만 했으니까요. 엄마, 내가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 상황이 훨씬 불리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시누이가 셋인 거 자체가 엄청 불편한 일인데 엄마가 더 신경을 써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며느리 집 현관문을 그냥 막 열고 들어갈 수가 있어? 나 참 억울해서 미치겠네. 난 진짜 싫다고 했다니까. 근데 네 올케가 막무가내로 알려준 거라니까. 그 상황에 올케 입에서 안 된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 생각해봐. 엄마가 반찬을 가져왔다고 전화를 했지. 올케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안했겠어. 그러니 엄마 눈치가 보여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거고 말이야. 진짜 아니라니까. 시어머님이 반박하기 위해 첫째 시누이를 보며 외쳤는데요. 아니긴 뭐가 아냐. 지금 상황은 누가 봐도 엄마가 올케 시집살이 시킨 게 분명해 보이는구만. 첫째 시누이가 계속해서 시어머님을 몰아붙이고 있었기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제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형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정정을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올케는 그냥 조용히 있어봐. 이런 일일수록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야. 저기 형님, 진짜로 제가 어머님께 알려드린 게 맞아요. 어머님은 형님한테 혼난다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막무가내로 알려드린 거예요. 날도 더운데 반찬을 그냥 두면 상할까 봐서요. 제가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것도 문제야. 엄마가 왜 며느리한테 반찬을 가져다 준다고 그 난리를 치는 거야. 엄마가 갖다 준다고 하는데 안 먹는다고 할 수도 없고 올케 입장에서는 참 난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아니 나는 그냥 네 올케가 간장게장을 엄청 좋아해서 가져다 줬지. 간장게장 좋아하는 거 맞긴 해. 그날 이사랑 그 간장게장으로 밥 2공기도 더 먹었거든. 남편이 거들기 위해 말을 꺼냈습니다. 암튼 그런 거 자체가 다 불편할 수 있는 거니까 조심해. 그리고 올케는 현관 비밀번호 당장 바꾸고 서로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조심해야 해. 큰 시누이가 가족들에게 단단히 이르고 있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님의 성격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었어요. 그런데 큰 시누이의 성격은 시원시원하고 목소리도 많이 큰 편이었고요. 그날 큰 시누이한테 잔소리를 들은 시어머님은 큰 충격을 받은 채 그 뒤로는 반찬을 가지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남편에게 투정까지 부렸어요. 어머님께서 반찬 가져다 주셔서 한동안 잘 먹었었는데 완전 망했어. 어머님이 이제는 절대 반찬 안 해주신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나도 큰 누나 말이 맞다고 생각해. 아무리 친하게 지낸다고 해도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가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 그니까 서로 거리를 유지하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 라는 말을 했어요. 결국 그 뒤 시어머님 반찬을 먹지 못했답니다. 그 부분에 있어 지금까지도 불만이 좀 있긴 하답니다. 가끔은 형님들이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간섭도 하지 않았고 자주 모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평소 연락도 없던 시누이들이 남편에게 수시로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있나 물어봐. 사서 보낼 테니까. 과일이 먹고 싶다고 하긴 하더라고. 과일? 알았어. 남편 입에서 과일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시누이 3분이 백화점에 가서 과일을 잔뜩 사서 보내왔는데요. 집에 과일이 도착을 할 때마다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일이 종류별로 다 있었거든요. 덕분에 좋아하는 과일을 마음껏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필요한 것들을 물어왔고 남편이 말하는 족족 사서 보내곤 했어요. 시누이 3분이 참 대단했던 것이 혹여나 제가 불편할까봐 남편을 통해서만 묻곤 했습니다. 아마도 시누이가 세신 것에 대한 미안함이 많았던지라 더욱 그랬던 게 아니었나 싶었어요. 결혼 전 친구들이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려했던 일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출산을 하고 난 뒤에도 시누이 3분이 어찌나 잘 챙겨주던지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이 손주가 보고 싶다고 자주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역시나 큰 시누이가 일침을 가하기도 했어요. 엄마, 출산한 며느리 집에 자꾸 드나들지 마.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엄마가 가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런가? 난 그냥 우리 손주가 보고 싶어서 그랬지. 시어머님이 눈치를 보며 말하고 있었기에 제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어머님이 오시면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셔서 저도 좋아요. 사실 혼자 버거운데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은근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다니까. 내가 가서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데.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며느리 잘하고 손주도 봐주고 세상에 나 같은 시어머니가 없다니까. 나 그렇게 생각 없는 민폐 시어머니 아니다.
제가 편을 들어드리자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커져 있었어요. 암튼 너무 자주 가지는 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았어. 내가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도 아니고 너무한 것 같아. 시어머님이 불만스레 입을 삐죽이고 계셨습니다. 그런 시누이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시부모님 또한 항상 조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거기다 시댁에 행사가 있어서 가게 되면 음식부터 설거지까지 모든 것을 시누이 세 분이 알아서 했기에 저는 그냥 음식을 먹고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친구 민서 생일이어서 다 같이 모였는데요. 민서가 궁금한 듯 제게 물었어요. 니네 시누이들은 요즘 어때? 요즘도 잘해줘? 당연하지. 엄청 잘해주셔. 난 완전 편하다니까. 좋은 시누이가 세 분이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좋겠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가 진짜 최악도 그런 최악이 없다. 요즘엔 나한테 주말마다 조카까지 맡기고 있다니까. 뭐? 주말에 조카를? 그래. 처음에는 미안한 듯이 맡기더니만 나중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맡기고 있어. 시어머니도 대놓고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고 진짜 내가 속이 터진다니까. 다시 생각해보니까 시누이가 몇 명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문제였던 것 같아. 니네 시누이들은 진짜 엄청 잘하잖아. 그런 시누이들은 10명이 있어도 좋을 것 같다. 민서가 우울한 표정으로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유나가 제 눈치를 보는 듯 하더니만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혹시 네 동생 서영이 말이야.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뭐? 내 동생 남자친구 있는 거 네가 어떻게 알아? 거기다 헤어진 건 또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뭐야, 그럼 확실히 헤어진 거야? 헤어졌지. 그게 벌써 몇 달 전 일인데 그걸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정말 기쁜 모양으로 유나가 물개 박수까지 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의아한 생각이 들어 제가 물었습니다. 유나야, 그건 네가 어떻게 알았냐니까? 그게 약속한 게 있어서 그냥 입국 다물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말해도 될까 모르겠네. 그게 무슨 말이야? 약속은 또 뭔 말이고? 제가 유나를 다그치고 있었는데요. 유나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니들도 저기 사거리에 호프집 새로 생긴 거 알고 있지? 요즘 거기가 엄청 핫한 곳이잖아? 음식도 맛있고 인테리어도 예쁘다고. 알고 있지. 나도 남편이랑 몇 번 가봤어. 음식도 괜찮고 좋긴 하더라. 그지? 사실 내가 거기 오픈하고 며칠 있다가 갔었거든? 근데 그날 거기서 어마어마한 광경을 목격했어. 라며 유나가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유나가 남친이랑 그 호프집에 들어가서 맥주랑 안주 이것저것들을 시키고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맥주를 홀짝이고 있었다는데요. 한 테이블이 시끌시끌했다네요. 여자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유나와 남친이 그 테이블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는데요. 자세히 보니 두 명의 여자 중 한 여자의 얼굴이 낯이 많이 익더랍니다. 그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테이블 쪽으로 가려고 했다는데요. 남친이 유나를 뜯어 말렸다네요. 왜? 저기 가게? 그냥 앉아있어. 괜히 휘둘리지 말고. 서연이 동생 같아서 그래. 뭐? 서연 씨 동생? 유나가 빠른 걸음으로 테이블로 걸어가고 있던 순간 한 여자가 남자의 머리 위에 맥주를 마구마구 부어버리더랍니다. 그리고는 외쳤다네요. 이게 어디서 할 짓이 없어서 여친한테 악을 쓰고 욕지거리라고 있어. 야, 너 미쳤어? 그리고 네가 뭔데 참견이야? 남자가 금방이라도 여자에게 달려들 기세로 노려보고 있었다는데요. 여자가 코드숨을 치더니 말을 했다네요. 나? 내가 누구냐고? 나 얘 언니다. 감히 어디서 내 동생한테 이따위 취급을 해? 뭐? 언니? 야, 김서영, 진짜 니네 언니야? 남자가 제 동생 서영이에게 소리쳤다는데요. 남자의 물음에 동생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네요.
우리 언니 맞아. 언니, 우리 그만 나가자. 나가긴 어딜 나가. 이거 놔봐. 야, 너 완전 딱 걸린 줄 알아? 아까 네가 내 동생한테 욕하고 윽박 지르는 거 내가 다 녹음해놨거든? 거기다 아까 보니 내 동생한테 주먹까지 막 치켜 올리고 있더라? 나 절대로 이대로 못 넘어가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우리 남편이 강력계 형사인데 너 오늘 제대로 걸린 줄 알아? 여자의 입에서 형사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남자가 안절부절 못하더니만 제 동생에게 급히 묻더랍니다. 그동안 니네 형부가 형사라는 말을 왜 안 한 거야? 진짜 형사 맞아? 맞아. 난 다만 네가 알아서 헤어져 주길 바라서 말 안 한 것뿐이야. 괜히 우리 가족이 걱정하는 게 싫었거든. 근데 이렇게 된 마당에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동안 네가 나한테 한 거 증거도 충분하고 하니까 언니 말대로 너 신고할 거야. 그러니 딱 기다려. 평소 조용하고 겁이 많던 동생이 또박또박 말을 했다네요. 그 모습의 여자가 남자에게 다시 말을 했고요. 너 완전 딱 걸린 줄 알아? 내가 무슨 일 있어도 너 콩밥 먹일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잠깐만요. 우리 지금 막 헤어지려던 참입니다. 서영아, 알았어. 네 말대로 우리 그만 헤어지자. 다시는 얼굴 마주치지도 말자. 라며 남자가 급히 그곳을 나가버렸답니다. 한참을 말하던 유나에게 제가 물었어요. 진짜 내 동생 서영이었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친건데 내가 네 동생을 못 알아볼까 봐? 아니 그럼 그 여자는 대체 누군데? 언니라던 그 여잔 말이야.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도와준 거라고? 제 말에 유나가 피식 웃더니만 기가 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나중에 알았는데 그 사람이 네 큰 시누이라고 하더라고. 뭐? 우리 큰 시누이? 그래. 그날 네 시누이도 친구들이랑 맥주 마시러 왔다가 네 동생을 봤던 모양이라 네 동생 얼굴 단번에 알아봤다고 하더라고. 당연하지. 나 출산하고 내 동생이 우리 집에서 같이 있기도 해서 오며 가며 서로 얼굴 많이 봤으니까. 그리고 내 동생이랑 나랑 많이 닮기도 했고. 근데 네 시누이 남편이 진짜 강력계 형사야? 어? 경찰이 맞긴 해. 근데 교통경찰인데? 강력계 형사는 뭔 소린지 모르겠네. 참, 그래서 내 동생이 그런 말을 했던 거구나. 왜? 무슨 말을 했었는데? 아니, 전에 남친이랑 헤어져야 하는데 걱정이라는 말을 하긴 했었거든. 처음 봤던 모습이랑 다르게 욕도 많이 하고 술만 마시면 개차반이 된다고 말이야. 그런 일을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얘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 저기 근데 니네 시누이가 나랑 네 동생 데리고 조용한 카페로 가더니만 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 너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놀랄까 봐 걱정이라고. 우리 시누이가 그랬어? 그래. 난 그 말 듣는데 세상에 이런 시누이가 어딨나 싶더라니까. 거기다 네 동생 서영이한테는 그 인간 전화번호 다 차단하고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신신당부까지 하더라니까. 네 동생 말대로 그 개차반 같은 인간이 그동안 절대 못 헤어진다고 네 동생을 그렇게나 힘들게 했다나 봐. 그런데 네 시누이가 그 인간 머리에 맥주까지 붓고는 인상을 팍 쓰면서 강력계 형사 어쩌고 그러니까 그 인간이 겁을 먹고 주랭랑을 치는 거 있지? 근데 그 와중에 강력계 형사는 진짜 대박이다. 네 동생 전 남친이 뭔가 캥기는 게 많은 것 같아 보이긴 하더라고. 암튼 그날 완전 통쾌했잖아. 사실 네가 시누이들이 착하다고 말할 때마다 그냥 안 믿었었거든? 근데 그날 보니까 네 시누이 진짜 대단하더라. 키도 엄청 커서 그 인간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오금이 저리더라니까. 나 이번에 완전 네 시누이 팬 됐잖아. 그런 시누이라면 그냥 떠받들고 살겠더라. 유나가 한껏 상기된 표정으로 시누이 칭찬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는 동생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고 그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께도 사실을 다 알렸고 제 이야기를 듣던 엄마가 놀랐던 모양으로 동생에게 소리쳤어요. 서영아, 그런 일 있었음. 엄마 아빠한테 말을 했어야 할 거 아니야. 나도 말하려고 했었는데 그 인간이 말하면 가족들한테도 해코지를 하겠다고 해서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정말 잘못했어. 근데 지금은 진짜로 헤어졌어. 그때 언니 신우 입은 덕분에 잔뜩 겁먹고 다시는 연락 안 하더라고.
앞으로 그런 일 있음 우리한테 꼭 말을 해.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그러다 큰일 나는 거 몰라서 그래? 뉴스에도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더니만 그게 남 일이 아니었구만. 엄마가 동생을 나무랐는데요. 며칠 뒤 시누이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며 집으로 직접 초대까지 해서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가 시누이에게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했지만 시누이는 그저 괜찮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요. 라는 말만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시누이들은 제게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해보니 시누이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의 인성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렇잖아요. 시누이가 10명 있어도 우리 시누이분들 같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이 자리를 빌어 많이 부족한 저를 예뻐해 주시는 시댁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